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36페이지 단원별 빈틈맞기 OX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이론들, 내용들에 대해서 OX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세분화된 내용들까지도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단단하게 묶어주기 위한 그런 단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파트에서는 역시나 키워드를 잘 여러분이 보고 빨리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정, 친구, 학교, 회사, 이웃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집단현상설이냐 국가현상설이냐를 묻고 있는데, 키워드 뭐예요? 일상생활 나왔죠. 일상생활 나오면 자, 국가현상설이 아니라 집단현상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현상설에 따르면 국가만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국가만이, 그렇죠? 국가현상설은 다른 사회 집단에서는 정치가 발생하지 않고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게 정치다. 국가의 강제력 행사만이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게 국가현상설이니까요. 2번은 맞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설은 국가 권력의 사회계약설은 천부인권설의 기초에서 하늘로부터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 즉 국민들이 직접 동의를 해야 사회가 구성될 수 있고, 자, 동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국가 권력이 구성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제가 맞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예,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와 로크는 루스와 달리 국가를 인위적 질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 질서로 간주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회계약자는 국가를 인위적 질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만든 것이 국가와 사회이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계약자는 국가를 인위적 질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홉스의 이론은 로크의 이론보다 더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더 부합하는 거는 뒤로 갈수록 더 부합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나 홉스는 홉스와 나머지 두 명은 큰 차별점을 갖잖아요. 홉스만 군주주권론이고 나머지 로크와 루소는 국민주권론이기 때문에 홉스와 나머지 두 명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즉 홉스는 이전 절대왕정 시대에 가까운 절대 홉스는 왕권신수설은 아니지만 왕권신수설에 기반했던 절대왕정 시절과 가까운 그 과도기에 있었던 사회계약자이기 때문에 홉스의 경우에는 여러분 현대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는 이론은 로크가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6번 보겠습니다. 로크와 루소는 홉스와 달리 자연권 보호를 위한 상권 분립을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상권 분립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분립을 주장한 사회계약자는 딱 한 명 있었는데 누굽니까? 로크죠. 하지만 로크의 권력 분립은 상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도 틀렸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정치 권력을 자,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로크가 이권 분립론을 주장한 건 맞습니다. 이권 분립론 주장한 건 맞으나 입법권과 사법권이 아니죠. 사법권이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을 포함한 집행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행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소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집단 단위로 사회계약을 체결한다는 주장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공통점이에요. 사회계약자 누구도, 홉스, 로크, 루소도 모두 사회계약은
개인 단위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약서는 개인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 빼서 좀 보도록 할게요.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중심입니다. 이런 개인 중심의 사상을 우리가 나중에 사회문화 파트 가면 개인 중심으로 보는 게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미시,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사회 명목론. 사회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이 중심이다라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 이 미시적 관점과 사회 명목론과 사회계약설의 사회 명목론의 대표적인 학설이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모두 개인 중심입니다. 개인 중심. 자, 그래서 틀렸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설은요,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를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은요, 여러분,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뭐 부족의 형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들이 존재를 해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역사적 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회계약설은. 왜 국가가 구성되었는가? 왜 사회가 구성되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연 상태는 원래 그래. 원래 이런 상태였어. 라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홉스가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야.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러면 그 상태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사회계약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크는 자연 상태는 잠재적 투쟁 상태야.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로 예를 들면 홉스의 이론에 따르면 선사시대가 바로 자연 상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자들은 사실은 자연 상태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사회가 구성되었고 그 사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는 이러이러해, 원래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상태는 이러이러했어 정도를 얘기한 것 뿐이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 상태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은 맞는 말. 저 맞는 말 여기다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홉스는 인간 심리의 작용을 개인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동인으로 가는 것은 뭔가 원인, 움직이게 하는 원인, 이런 뜻이에요. 자, 홉스는 인간 심리의 작용을 개인들이 그러니까 인간 심리의 어떤 작용들 때문에 개인들은 국가를 만든 거야. 국가의 보호가 필요했던 거야. 라고 홉스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 심리의 작용이라는 게 뭘까요? 자,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 심리의 작용은 뭐냐?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겠습니다. 그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여러분 10번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10번도 맞는 말. 자, 11번 보겠습니다. 직접 민주 정치는 중우 정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고대, 근대, 현대 중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곳은 고대밖에 없었고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우리가 중우 정치를 이야기하죠. 자, 맞는 말입니다. 자, 맞는 말. 자, 중우정치라고 하면 우매한 대중에 이끌리는 정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시 로크네요. 로크의 이권분립론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토대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제가 요거 위에다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위에다가. 자, 여러분. 권력분립론이
자, 권력 분립론이 여러분,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로크의 이권 분립론과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론이 있죠. 자, 이거는 로크고, 이거는 몽테스큐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자, 로크의 이권 분립론은 여러분, 잠깐만요. 입헌군주제를 거쳐서, 자, 정부 형태로 얘기하면, 의원 내각제의 뿌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시할까요?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상권으로 분립하는 이후에 나온 몽테스큐의 권력 분립 이론은 대통령제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